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월요일 오전 활기찬 일주일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역 문헌전 말씀입니다. 적선지간은 필류여경하고 적불선지간은 필류여왕이라. 선업 공덕을 쌓는 집안은 반드시 경사가 넘쳐나고 불선업 악업을 쌓는 집안은 반드시 재앙만 있을 뿐이다. 재앙막작하고 중선봉행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시장 대응 전략입니다.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 금원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부모 가정 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현재 1293분 실천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처음 분들은 재생 목록 처음 방문 가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 하십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중심에 금이 있고요. 엔화를 잘 보셔야 된다. 그리고 지수와 종목은 마이너스 20%를 항상 확인하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여기 생존방은 많은 분들이 생존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꾸준하게 커피 후원 해 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라가는 이 영상의 하단에 보시면 제가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건강도 챙기는 데산, 비타민C 많이 드시고 건강을 꼭 챙기시고요. 하나 더 부탁을 드리자면 비타민C 드시면서 쿠팡도 애용해 주시면 대산한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월요일 오전 중요한 내용들 시작하겠습니다. 자, 구글에서 대공황 치시면요, 1929년 미국을 중심으로 시작된 세계적인 경제 위기죠. 지금 상황과 너무나 닮은 꼴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용들이 좋은 게 많이 있으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도 이런 거를 보면 힌트를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미국 역사상이 아니라 이번에는 세계 역사상 가장 큰 경제 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년 말부터 30년대까지 계속 되었고요. 그래서 1929년 검은 목요일로 알려진 월스트리트 대폭락으로 촉발되었다. 지금 상황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지금 상황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하시고요. 그래서 월스트리트의 대폭락과 지금의 나스닥 대폭락 아니면 반도체 지수의 대폭락, 이게 바로 뭐다? 결국엔 대공황으로 시작되는 신호탄이다. 지금 이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쪽에 공부가 많이 필요하고요. 유튜브 쪽에서도 많은 내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하시면서, 물론 저도 가끔 말씀을 드리겠지만 진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러면 빠르게 자산시장에 대한 붕괴에 대한 얘기를 빠르게 보고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까지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더리움이죠. 저는 여기 작년 3월 이때부터 쌍봉을 치고요. 그 다음에 작년 12월부터 본격적인 폭락이 있을 것이다. 정확하게 코인 숏 포지션 말씀을 드렸고 RSI 잘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정확합니다. 코인, 그 다음에 주식, 부동산, 채권, 환율, 금과 은, 그 다음에 현금. 요게 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거는 실물, 금은과 현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대공황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도 힘들지만 잘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명제가 우리는 다 알고 있었다. 몇 년 전부터 우리는 준비하고 있었다. 그래서 준비하신 분들은 행복하시고요. 이렇게 잘 하셔야 되는. 자, 그러면 코인 끝났고요. 자, 주식 이제 끝났습니다. 대폭락이 일어났죠. 블랙 뭐라고요? 여기 보면 검은 목요일이죠. 블랙 먼데이가 아니라 검은 목요일. 그러면 주식도 비슷합니다. 보실래요? 지금 폭락을 하고 있죠. 엄청난 폭락입니다. 이거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기 그러니까 4월 달부터 들어서서
폭락이 얼마가 됐죠? 예, 10% 가까이 지수죠, 이게 일종의. 그래서 10% 가까이 폭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려가는 게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 VT 토탈 스톡 월드 인덱스입니다. 토탈입니다. 자, 약세에 접어들었고요. 47 RSI. 이제는 여기 풍덩 빠질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동으로서 A파동, B파동, 지금 C파동이 진행 중이다. 그래서 상상을 초월하는 폭락이 있을 것이다. 주식이 끝났다. 저점은 저점은 대산의 장점이죠. 예, 저점. 그래서 RSI 풍덩 빠지고 나올 때가 접점이다. 그 다음에 주식 중에 또 이거 있습니다. 예. 다우존스 트랜스포테이션, 운송이죠. 운송이 박살이 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2008년 서프라임처럼 횡보하다가 박살. 이번에도 횡보 박스권 하다가 박살. 네, RSI 39 완전 약세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정확한 거는 RSI가 풍덩하고 나올 때 정확하게 그림을 그려드리면 이렇게 여기 풍덩 빠졌다가 이렇게 나올 때 이때가 저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는 다 알고 있다. 미리미리. 그래서 얘도 작년 11월, 12월 달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몇 달 전부터 벌써 신호를 감지하고 다 준비하고 있던 상황. 그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UPS 특성이죠. 네, 중소형주입니다. 그런데 대형주도 같이 꺾였죠. 이게 VT입니다. 같이 내려오는 상황. 살벌하지요. 얘는 언제부터 고점이었냐? 2022년 2월 달부터 고점 내려오고 반등 주고 폭락하는. 미리 먼저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도 미리 알았어요. 조심하자. 예. 그런데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경제 위기가 지금 터지고 있다는 신호. 주식이죠. 네. 주식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자 배터리입니다. 예. 그래서 글로벌 리튬 배터리. 얘도 고점이 형성이 됐습니다. 이때 2021년 12월부터 하락 반등 폭락을 이어지고요. 어마무시한 폭락이 진행이 되고 있다. 네, 이것도 우리가 미리 주식시장이 지금 붕괴 신호를 앞서서 알았던 신호이죠. RSI 33이죠. 조만간 풍덩. 그러면 한참 있다가 헤매다가 진행될 가능성.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확실하죠. 이제 주식시장, 코인시장 끝났죠. 하나 더 에코프로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이죠. 30만원짜리가 지금 얼마? 5만원짜리가 됐습니다. 끝났죠. 예, 확실히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식할 때가 아니고요. 우리는 언제부터 신호를 알았다? 우리나라 국장에 있는 에코프로는 이때 재작년 7월, 8월, 9월 벌써 우린 신호를 감지했다. 절대로 접근하면 안 된다.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번에 얘도 RSI 풍덩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 주식 말고 또 뭐 있죠? 코인, 부동산이죠. 부동산. 예. 코주부 채권, 부동산. 부동산 어때요? 부동산도 끝났습니다. 갑자기 폭락이 시작됐어요. 예. 내려왔죠.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예, 요때부터입니다. 얘는. 자, 그래서 2021년 5월 달 고점으로 해서 박스권 하다가 여기 콱 무너졌죠. 2022년 6월 하락, 자 하락, 반등, 마지막 파이널 파동, A 파동, B 파동, C 파동. 정확한 제가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언제부터? 이때부터. 2021년부터. 예, 이게 부동산의 흐름입니다. 엄청나죠, 여러분들. 근데 여기는 우드죠, 나무. 예, 미국 부동산은 두 가지. 나무로 짓는데 시골과 중소도시는 나무로 많이 집을 짓고요. 대도시는 시멘트로 짓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들? 네. 지금 부동산 붕괴도 진행이 되고 있다. 코인 망했고 주식 망했고 부동산까지 망했네. 살벌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의 세계 공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부동산 하나 더 VNQ죠. 네. 자, 그래서 부동산 서프라임과 같은 지금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여긴 기간이 좀 살짝 짧고요. 여긴 기간이 살짝 깁니다. 그래서 폭락하고 있습니다. A 파동, B 파동, 현재 C 파동, 마지막 파이널을 향해서 바닥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확실히 이제는 지지는 쪽으로, 바닥에 지지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완벽하게 코인, 주식, 부동산, 채권, 환율, 금과 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들도 공유 많이 하시고 많이들 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채권인데요. 요거는 무브라고 그래서 채권 변동성 지수입니다. 이번에 이제 큰 일이 터질 것 같아요. 2008년 서프라임 때 폭등과 조정과 아주 폭등을 해버렸습니다. 채권 변동성 지수. 자, 주식에서 빅스나 VXM과 똑같은 겁니다. 자, 저점을 형성하고 폭등, 조정, 폭등. 자, 여기서 저점을 형성을 하고, 자, 어때요? 폭등, 조정, 다시 이제 폭등의 조짐. 그래서 결국엔 폭등으로 가서, 마지막 파이널로 가는, 이런 흐름으로 갈 거라고 저는 아주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마무시한 변동성이 채권에서 지금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채권 롱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상황이죠. 영국입니다. 영국 고점이 2020년 7월이었는데요. 폭락을 했습니다. 가격이. 더 이상 회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찔끔 올라왔는데 돈을 빌릴 수가 없습니다. 거의 무슨 급이죠? 국가 부도급이다. 국가 부도급.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왜요? 돈을 안 빌려줘요. 안 사요. 금리가 낮고 그 다음에 가격이 폭락한 상태에서는 세력들이 안 사요. 뭘 믿고 사죠? 국가가 부실한데? 마찬가지예요. 영국만 그런 게 아니라 독일도 그렇습니다. 못 가죠. 폭락을 했고 비슷한 지금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유럽발 금융 재정 위기 터진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상황이다.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볼까요? 프랑스 똑같아요. 그래서 영국, 독일, 프랑스가 헬렐레 울렐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누군가는 알려줘야 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이 상황을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알려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어때요? 반등이 들어온 것 같지만 못 가는 상황. 지금 완전히 꽝이 되는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얘도 파동을 보면 하나, 둘, 내려올 것만 남았죠. 가격 폭락이. 이때가 2008년 서프라임 때입니다. 보이시나요? 이탈리아 보면 정확하게 보이시죠? 자, 일본입니다. 자, 일본은 자, 여기 2019년에 고점에서의 상황 쭉 진행이 되다가 계속 하락반등 하다가 폭락하다가 살짝 올라왔죠. 지금 부채가 가장 많고 가장 위험한 국가가 이 좀비 국가로서 일본입니다. 여기가 지금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경제적으로도 문제지만 지정학적으로도 상당히 문제예요. 지진, 해일, 화산 이런 것들 때문에 일본이 망할 수도 있어요. 이번에. 잘 보시고 그 어떤 커다란 이벤트가 진행이 되는지 잘 보셔야 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지금 엄청난 일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대비해야 된다. 채권.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보시면 미국은 안 내려가죠. 옆으로 30년물이 횡보하고 있습니다. 살짝 올라오는 느낌. 그래서 이제 지금 연준에 이제 금리 인하가 남았는데요. 그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올라왔다가 이제 파동을 그릴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자, 하락했고, 자, 그 다음에 반등 주고 이렇게 해서 내려가는 이런 흐름. 그래서 채권의 폭락을 또 한 번 더 맞이하는 이런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10년물도 보시면 똑같죠? 올라오고 있죠? 다른 나라 국가 국채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본격적으로 월봉에서 50이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올라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10년물도 똑같이 하락, 반등, 그 다음에 자 다시 2차 폭락 이런 식의 지금 시나리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특히 여기 보시면 자 하일드 쪽이죠. 갑자기 이번 달 들어서 음봉이 커지기 시작했죠. 지금 4월 7일인데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앞으로 1년 내내 이렇게 내려간다라면 위기가 생긴 겁니다. 여기가 서프라임이고요. 2008년 서프라임. 그 다음에 여기가 중국발. 여기는 유럽발 재정 위기고요. 여기는 중국발 위기. 여기가 팬데믹. 여기가 금리 인상. 그 다음에 지금 하락, 반등, A파동, B파동, 이제 C파동 남은 거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내려온다는 얘기는 뭐냐? 결국엔 파산과 실업이 어마무시한
가장 늦게 반응하는 하이힐드 정크 펀드입니다. 네. 그래서 RSI 45 본격적인 폭락이 시작이 됐다. 예, 끝났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네, 더 이상 미루면은 네, 자산 시장에 남아 있으면, 그러니까 위험 자산, 특히 주식이라든가 이런 채권이라든가, 그래서 아까 일시적으로 가는 게 뭐죠? 국채 10년물과 미국 국채 30년물입니다. 일시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길어야 2년, 짧으면 1년. 그래서 이것도 잘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 하시고요. 그러면 자, 코인, 주식, 부동산, 채권 다 이제 망하는 순서로 가고 있죠. 예. 그래서 망하는 게 아니고, 예. 이거를 우리는 미리미리 알고 대비하자, 이제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환율 말씀을 드리면, 엔화입니다. 엔화가 예, 강세로 가면서 항상 모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엔화를 잘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금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안전자산이다. 왜? 주식시장과 지금은 반대로 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일시적인 조금씩의 조정은 들어오지만 폭락은 없다. 주식시장처럼 여기처럼 어마무시한 폭락은 없다. 반도체 지수죠. 작년 7월 고점에서 지금 40%가 빠진 거죠. 만약에 이게 4월 끝나는데 40%가 아니라 막 50%, 60% 이렇게 내려가 버리면요.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근데 이랬던 시기가 있었죠. 언제죠? 1929년입니다. 그게 바로 이 반도체 지수가 그전 2000년 닷컴 뽑을 때도 보면 똑같은 모습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대공황 때 상황을 보면 3달 만에 50%가 빠지고 반등주고 폭락하는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느끼셔야 되는 거는 거의 대공황급으로 진행이 된다. 왜 그러냐면 연준이 엄청난 돈을 전 세계가 머니 프린팅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후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기간이 얼마나 진행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준비를 잘 하시고 똑같습니다. RSI를 보시면 충분히 우리는 바닥권에서 뭘 잡을 수 있다. 반찬값을 벌을 수 있는 주식들을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실물 금은 주시장보다는 실물 금은과 현금을 많이 쌓아놓고 있으면 기회는 옵니다. 이런 기회요. 폭락을 했고 폭등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채권은 일시적인 롱을 바라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거의 자산시장 붕괴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 보세요. 엄청나죠?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들 채권 변동성 자, 그 다음에 부동산 망했고요. 그죠? 확실하게 이제 신호 보이시죠? 그 전에 여기서 뭐 횡보하거나 반등 주거나 이러면 잘 몰랐는데 이제 내려오니까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보시고 특히 주식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폭락할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본격적인 시작. 그래서 우리가 먼저 캐치하고 대비하는 이런 채널. 생존방이죠. 여기가.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잘 대비하시고요. 이제는 한동안 쉬어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준비하면서 건강 챙기면서 앞으로 상황 예의주시하시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고요. 여러분의 더 많은 응원이 필요합니다. 많은 응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발 엄청난 이런 대공황 같은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공부를 해 놓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아무튼 잘 보시고요. 자, 그래서 월요일 오전까지 제가 녹화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요거를 잘 참고하시고 그래서 장마감 시험과 저녁 라이브는 제가 직접 잘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또 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아무튼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